일단은 처음에 3.3%에서 4대 보험으로 바뀌면 짜증이 날 거예요. 일단 인컴이 확 주니까요. 그래서 일단 매달 꽂히는 돈이 확 줄어드니까 그 부분은 마음에 안 드실 텐데, 근데 사실은 이제 4대 보험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 보험료를 들어갈 수 있고, 트레이너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 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신용이 많이 부족하세요. 왜냐하면 급여는 내가 7, 8천 받는데 사실 신고는 엄청 줄여서 하시는 거예요. 경비를 막 이것저것 넣으니까. 그럼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향후에 어떤 자산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환됨으로써 퇴직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죠. 이런 것들이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많은 트레이너가 3.3% 정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트레이너가 일을 하면서 3.3% 정산받는 구조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네, 많은 트레이너분들이 3.3%로 신고하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관행이에요. 근데 따져보면 3.3%는 저희가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99,000원의 세금만 떼고 나머지 4대 보험은 하나도 떼지 않고 받는 거고요.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4대 보험에 해당하는 게 약 한 10% 넘어가니까 30만 원 이상을 더 4대 보험으로 떼고 나머지를 받는 거니까 대부분이 3.3%를 선호하세요. 하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근로자는 원래 받는 4대 보험을 다 납부를 하고 나중에 더 낼 게 없는 거고, 이 3.3% 했던 분들은 나중에 사업소득으로 1년치를 전체 그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4대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자로 과세하는 것보다 저희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여러 가지 경비를 막 더 넣게 되면 훨씬 더 줄어드니까 4대 보험을 이렇게 내는 것보다 이렇게 내는 게 줄어들어서 이걸 선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 내가 내는 금액의 총량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나요? 실제 원래 진짜 실제 제대로 다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총량의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희 3.3% 하면 항상 뭐 해요? 환급 얼마 나오나요? 뭐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전체가 만약에 3,600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쓴 경비를 여기다 막 넣어요. 그럼 오히려 내가 미리 뗐던 3.3%보다 경비가 들어갔으니까 저의 소득 금액이 확 줄면서 저는 오히려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들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 4대 보험 내는 걸 기피하게 되신 거죠. 많은 트레이너가 급여에서 3.3%를 떼고 받으면 세금 의무가 끝난다고 오해하는데 꼭 추가로 알아야 할 세무 지식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3.3%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내가 급여로 받은 그 총액 있죠. 그 총액에서 실제 경비를 넣을 것들을 막 넣고 나서 줄어들면 요 금액을 나의 순이익이 되겠죠. 그걸 소득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소득세를 내는데 낸 게 더 많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요. 실제 내가 낸 거보다 소득 금액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고를 안 하면 당연히 알고 나옵니다. 금액이 되게 작으면은 뭐 큰 무리가 없으시겠지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꼭 5월 달에 까먹지 말고 같이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가산세를 일단 내셔야 되고요. 무신고 가산세가 일단 10%가 무조건 붙거든요. 그래서 지연 신고했을 때 그 신고 가산세가 붙고 그다음에 납부에 대한 가산세도 붙으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성실히 납세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트레이너는 운동기구, 보충제, 업무용 의복, 교육비 등 지출이 많은 직업인데 이런 항목들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사도 제가 오늘 메이크업 하고 왔죠. 그 다음에 뭐 옷도 입어야 되죠. 경비 지출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제가 메이크업을 제가 이쁘려고 받았을까요? 오늘 여기 오려고 받았을까요? 이런 것들은 되게 특별하니까 어떻게 보면 경비 처리가 되는데, 트레이너분들이 운동복을 산 게 내가 입으려고 샀을지 그냥 평상복으로 아니면 내가 헬스장에서만 입으려고 샀을지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저희가 필요 경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공제를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충제 먹는 게 살려고 먹는 건지 복근을 만들려고 먹는 건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하죠. 사실은 이 지출들을 거의 다 처리해 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국세청에서 말하는 소득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 안에서의 경비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이제 여기에 막 개인 식비,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를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그 경비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트레이너들이 개인 계좌로 PT 수입을 받는 관행이 또 종종 있어요. 세무적으로 이런 행동이 왜 위험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10만 원 이상을 저희가 PT 할 때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하게 되고 이 계좌로 받았을 때는 현금 영수증 가산세가 발생해요. 과태료가. 그래서 전체 매출 누락에 대한 그 사업주, 고용주, 센터주 분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트레이너한테 이 돈을 보냈을 때 이게 실제로는 센터의 매출에 포함돼서 신고가 되는데 누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트레이너 계좌를 다 털어요. 그래서 매출 누락으로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또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센터 계좌를 이용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프리랜서 위탁 계약을 맺었더라도 출퇴근 관리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적으로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한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떤 계약서나 형태 이런 것보다는 항상 세법에서는 실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무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출퇴근을 관리받는다라는 거, 내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한다 이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방식이나 가격도 통제를 받는다. 예를 들면 나는 혼자 시간당 50만 원 하고 싶은데 우리 센터는 시간당 정해진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물론 트레이너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내가 내 계산하에 하는 거라고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정해진 업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센터에서 정한 수업료에 따라서도 근로자와 프리랜서로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는 게 많은 분들이 놀랄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3.3% 프리랜서에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세후 실수령액과 장기적인 보장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일단은 처음에 3.3%에서 4대 보험으로 바뀌면 짜증이 날 거예요. 일단 인컴이 확 주니까요. 그래서 일단 매달 꽂히는 돈이 확 줄어드니까 그 부분은 마음에 안 드실 텐데 근데 사실은 이제 4대 보험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 보험료를 들어갈 수 있고 트레이너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 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신용이 많이 부족하세요. 왜냐하면 급여는 내가 7, 8천 받는데 사실 신고는 엄청 줄여서 하시는 거예요. 경비를 막 이것저것 넣으니까. 그럼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향후에 어떤 자산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환됨으로써 퇴직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죠. 이런 것들이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수치보다는 그 이후에 대출이나 많은 혜택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헬스장은 면세가 아닌 과세 업종인데 트레이너가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부가세 신고 의무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거는 트레이너분들은 3.3%로 지급한다라는 거는 원래 이분들의 용역은 다 과세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법은 모든 게 다 과세예요. 근데 면세라는 예외를 두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들이 공급하는 운동을 가르쳐주는 이 용역도 원래는 부가가치세법상 10%의 과세가 돼야 되는 용역인데요. 근데 부가세법에서 면세 용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인적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인적시설이나 물적시설, 즉 내가 밑에 직원도 고용하지 않고 물적시설이라는 건 뭐 이런 시설, 운동장비 이런 걸 말해요. 그런 거가 없는 상태에서 나 혼자 나의 인력만 가지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가세 면세, 즉 3.3%만 하고 이분들이 부가세를 안 내도록 해준 규정 때문에 이분들이 면세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용역 면세 처리가 받기 어려우실 거고 그냥 부가세 과세를 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3.3%로 일할 때 센터로부터 고용주로부터 부가세를 더 받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3.3% 떼고 그냥 이렇게만 된 거고 이렇게 만약에 제가 할 때는 똑같이 300만 원 월급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3.3% 프리랜서로 하실 때는 99,000원 떼고 받은 거고요. 그리고 내가 사업자 등록을 냈다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 300만 원에다가 30만 원 부가세를 더 붙여서 요청을 할 거니까 제 통장에 330이 꽂히겠죠. 그럼 요 30만 원을 모아두셨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트레이너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제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때를 말하는데 근데 사업을 하는데 매입세액이 계속 크면 무슨 얘기예요? 손실이 계속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급보다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300에 3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 끊어줬잖아요. 그럼 저는 신용카드 사용했던 거나 여러 가지 증빙들이 있을 텐데 그 증빙들을 가지고 거기서 사용한 금액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만큼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것도 사업과 관련한 경비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프리랜서보다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7,500만 원 선이 더 유리하실 것 같긴 해요. 7,500만 원 이하 분들은 그냥 3.3으로 하셔도 되지만 굳이 금액을 따져본다면 7,500만 원 이상자분들은 개인 사업으로 전환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땡땡 세무사님이 어떤 신고를 너무 많이 잘못하셔가지고 그때 헬스장 트레이너분들, 보험 설계사분들 이런 분들이 다 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7,500만 원 이상자들은 다 조사를 때렸고 그 밑에들은 또 자료 파생을 많이 안 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7,500만 원 이상이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좀 더 많이 하시면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프리랜서와 개인 사업자 트레이너의 세금 구조와 경비 처리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프리랜서는 3.3%를 적용했다고 했을 때 제가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이 오로지 나의 인력만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를 내고 과세사업자가 됐다라는 의미는 내가 사람도 고용할 수 있고 어떤 물적시설도 있지 않나? 라는 이런 부분이 부과가 되는 거라서 당연히 이 사람보다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사업장이 있거나 뭐 기계장치가 있거나 직원을 고용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비의 범위도 훨씬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 예를 들면 월천 전후로 올라간 트레이너라면 세무에서 달라져야 할 지점이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월천 이상 되면 다 개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센터를 가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증빙을 정말 잘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5천 정도 이하시면 세금 많이 안 내고 되게 쉽게 넘어가는데 그래도 내가 연봉이 한 1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신용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잘 챙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연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 체감도도 달라지는데 고소득 트레이너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세무 변화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5월 달에 나는 환급이 안 나온다? 다 환급 받으려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옛날을 생각해서 저도 환급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안 받거든요. 그냥 그 소득률대로 신고하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3.3%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트레이너 분들도 있지만 미용실 디자이너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사님들 이런 분들 다 계시는데 그래도 1억 이상 넘어가시게 되면 환급 받는 걸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납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수입이 커질수록 구조 선택의 중요성도 커지는데 고소득 트레이너일수록 개인 사업자 전환을 더 신중하게 봐야 할까요? 세무적으로는요, 고소득 트레이너인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시는 게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노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근로자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계속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나 검토가 되셨다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이후에도 기존 방식 그대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점에서 비용 처리나 관리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들이 있을까요? 거의 관리를 안 하세요. 보통은 그 다음에 5월 달에 부랴부랴 뭐 챙겨서 이제 보내고 하는데 챙겨서 보내는 경우도 거의 없으시고요. 그냥 알아서 전체 매출 대비 소득률 맞춰서 이렇게 신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진짜 소득이 좀 높다라고 하면은 세무대리인하고 상담도 하시고 사전에 그리고 그 내년이 되기 전에 즉 올해 기간에 대한 세금은 올해 말쯤에 당연히 상담을 하셔야 내년에 그걸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세무대리인한테 좀 자료도 체크해 보시고 내가 자료 안 보내고 신고하는 경우도 사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챙기시고 미리 한번 물어보시고 상담하시고 뭘 챙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수입이 안정되면 세무 리스크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구조 그대로 가면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수입이 안정됐다기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내가 너무 버는 거 대비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거나 세금 신고를 너무 적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트레이너 분들 중에서 연소득이 7,500만 원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꼭 자기 걸 좀 잘 체크하시고 어떻게 신고가 되고 있는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보통 받으시거든요. 그럼 그거를 내가 얼마가 신고가 됐고 얼마를 벌었고 이런 것들 전혀 모르세요. 근데 정말 모르시겠으면 GPT도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보고 내가 얼마가 신고됐고 이랬을 때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고 신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계속 알아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센터주 입장이랑 트레이너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세 포인트들을 많이 짚어주셨어요. 가짜 3.3% 개정으로 이제 법안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실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어색하고. 하지만 또 이제 되게 시기적절한 주제이기도 해서 저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았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방향도 제가 좀 더 잘 지켜보고 빨리 조금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레이너에게 세무는 수입이 늘어날수록 반드시 먼저 정리해야 할 관리의 영역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구조에서 일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괜찮은 구조인지 한 번쯤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